장철익이라고 하는 서양화 작가고요. 고래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출품한 작품은 고래의 바다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고래가 꾼 꿈, 고래를 꾼 꿈이라고 하는 부주제를 둔 작품 중에 일부를, 고래를 처음 그리게 된 거는 제가 옛날 그림을 그리다가 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할 때 와이프가 자유롭게 그렸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와이프가 던져준 게 물고기였고, 물고기를 주제로 그리다 보니까 고래를 그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고래를 그린 지는 한 10년이 좀 넘고요. 그 고래를 쭉 그리게 된 거는, 고래를 주제로 잡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릴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고래를 그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고래가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는데 그 바다가 지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띄우면 더 자유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환경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생활에서 좀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래가 꾼 꿈, 고래를 꾼 꿈은, 고래를 우리가 꿀 때는 되게 자유롭고 멋있고 환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래가 꾼 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꿨을 때 과연 자기의 상황이 행복할까?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명제를, 소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24m짜리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 작업은 이천미술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수원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진행형 작품이고요. 그냥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있고 재활용을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문득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하늘에 고래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영감을 특별하게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업이라는 거는 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엄청나게 그림을 파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주제로 두고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가듯이 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꼭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릴 때도 있고요. 앞으로 작업은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25m 작업이 지금 현재 100호 22개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호가 총 49개가 되는 게 작업의 끝이에요. 매해 적으면 8개, 많으면 14개씩 100호를 추가해가지고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작업 외에는 계속 고래의 바다 산책이라는 것과 고래의 바다, 고래가 꾼 꿈, 고래를 꾼 꿈을 주제를 가지고 조금 환경을 많이 생각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 거죠. 제 작업이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림도 아닌데, 여기 112 시험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전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좋은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를 전공한 팝아트 작가 민창주 작가입니다. 수문장에 출품한 작품은 제가 여행 중에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찍어왔던 것들을 기록해서 제가 화폭에 담은 작품들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마음속으로 담아 붓으로 하나하나 거기에 기록을 남기면서 그 색감으로 희열을 느꼈어요. 제 작품을 통해서 그 팝아트를 많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관객들이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은 영감을 팝아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로 아트페어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도 너무 좋고, 이래서 지금 더욱더 열심히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은 작가입니다. 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한글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글 글자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글의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리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리와 의미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그림, 그리고 뭐 소설, 영상, 회화 이렇게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좀 더 회화 작업, 평면 회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추상적이지만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이름 없는 소리라는 작품 시리즈 중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름 없는 소리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실지 궁금한데 저는 그 이름 없는 소리라는 그 제목을 계속 묵상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떻게 명명될 수 없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하고 있고 제 작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명하고 굵은 검정색 선들로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작업을 할 때 한글의 자음, 모음, 받침 이 구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선을 나눴고 그 안에 어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다음에 선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상적으로 어떤 언어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5년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랑 같이 자랐어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그렇게 어린이 교육을 하게 되셔서 미술 관련된 아이들 활동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저도 모르게 익숙하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좀 요즘에는 특히나 몰랐는데 영감이 나한테 되게 많이 돼 왔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을 쓸 때 주전자면 주전자, 주전자를 그리기 위한 선, 분무기를 그리기 위한 선 이렇게 존재하지만 아이들은 그 되게 고유한 그 나이 그 시기에 따른 되게 고유한 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볼 때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당당하게 아이들이 아빠를 그렸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주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빠구나 이러면서 큰 영감을 요즘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결국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어떤 믿음이구나 약간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예전 작품들이나 아니면 드로잉북, 작품, 이렇게 작가 노트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는데 완성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뭐 또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다 덮고 새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보니까 그걸 그냥 완성할 걸 그냥 끝까지 나를 믿어주면은 이게 완성이 됐을 텐데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화려한 거보다 그냥 내 자신을 이걸 끝까지 이 작품을 믿어주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게 결국은 동력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지금은 이제 회화 작품을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제가 회화 작품도 되게 공간 구성 자체를 되게 평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것 안에서도 어떠한 재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나답게 좀 표현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의 저의 좀
회화로서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 게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감을 얻는 어린이들 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공간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제 작품을 보실 때 사실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색깔이라든지 선의 굵기, 그냥 선의 위치 이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1초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느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지영입니다. 저는 나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타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작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좋아하는 단어가 북아메리카 나바호족이 쓴 호조라는 단어인데, 그 되게 특이하게 저희는 한 단어에 한 뜻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조라는 단어에는 선함, 뭐 건강함, 그리고 뭐 배려, 아름다움,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제가 나는 이 호조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많이 질문을 하는 작가예요.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다른 제 작품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통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작품을 보면 이제 특이한 점이 다 인형이 나와요. 인형이 나와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이 인형이 뭐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인형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철학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에라스무스라는 학자는 인간이 진실을 말하는 인간이 없대요, 사실은. 그러나 진짜 진실을 말하는 순간과 그런 인간의 종류가 이제 세 종류를 말하자면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그리고 또 순수한 아이, 이렇게 세 종류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수한 아이에 좀 주목을 했고, 아이가 언제나 같이 순수의 시절 같이 했었던 어떤 매개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인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순수한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을 매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정말 타개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알리고 싶거나 라고 할 때 그 테마를 정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뭐 기후 위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심한 갈등, 뭐 그게 치달아서 전쟁까지 이런 상황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좀 걱정되고, 그런 어떤 자각을 좀 어른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테마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전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성실하게 할 생각이고, 저 스스로에게 맨날 다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맨날 그 어떤 루틴으로 아주 그냥 뭐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모두 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직업에서도.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예전에 뉴턴의 뭐 제1법칙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는 없이 그냥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많이 이렇게 뭐 책에서도 보고, 이제 저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예술을 다른 제 작품을 바라봐 주시는 분과 공감하고 어떤 호조의 삶을 좀 이루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가 바라는 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향하여서 계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색동과 조각보, 종이배를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경아입니다. 종이배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규반공예를 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좀 빠져가지고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것들을 규반공예하고 접목해서 조각보랑 색동이랑 뭐 이런 것들로 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에 누구나 접어봤을 법한 종이배, 종이 비행기 이런 것들을 제가 되는 거죠. 제가 종이배가 되고 종이 비행기가 돼서 제가 꿈꾸는 어떤 것들을 이제 그림에다가 넣고 싶었어요. 이 종이배가 어디까지 접으면서 이제 강물에 띄어보고 시냇물에 띄어보고 이 종이배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 종이배를 접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접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담아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제 작품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행 나갔을 때 이미지를 작업화했을 때 이곳은 어디다라는 것을 맞춰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알아보시더라도 이경아라는 이름이 없어도 제 그림만 보고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작업을 늘리고 또 널리 알리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서양화가 이화섭입니다. 이번에 2점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장안문이라는 제목의 이제 그 회화 작품이고, 또 하나는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이라는 것을 소재로 작품 2개를 출품했습니다. 그 중앙시장역을 붓으로도 한번 그려봤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 붓을 제가 만들었어요. 서해붓, 그 대나무 부분을 갖다가 그 귀화를 빼버리고 거기를 이제 망치로 이렇게 이렇게 쪼은다 할까? 이렇게 조사서 그걸로 물감을 묻혀가지고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이제 좀 맛을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장화문 같은 경우도 붓을 한 번도 안 쓰고 롤러로만 그렸어요. 롤러로. 그러니까 붓은 늘 9살 때부터 붓은 써왔고, 이제는 붓을 좀 한번 벗어나 볼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 붓을 만드는 거죠. 롤러에다가 스크래치를 내서 롤러로 반복적인 해가지고 이제 표현한다든가 이게 붓에서 좀 떠나 보려고. 한때는 면봉으로도 그림을 그려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롤러,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죽필, 다양하게, 아니, 이렇게 지우개로 스탬프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로 색을 바꿔가면서 그렇게도 시도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술 먹다가 소재거리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떠오른다거나 영감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붓으로 그리는 건 말고 붓이 아닌 다른 어떤 오브제를 생각을 해내가지고 다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요새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화가 이화섭이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저는 서양화가 이혜균입니다. 이제 저희 작품은 대부분 무제입니다. 추상에는 어떤 특별히 디테일하게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은 관객의 몫이니까요. 아직은 일상적인 소재에서도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대부분 대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소재를 발견하면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있는 연장선상에서 관객이 볼 때 정말 이게 충격을 줄 만한 이런 새롭고 신선하고 의미 있는 저희 대표작이 될 만한 스케일이 크고 임팩트 있는 이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사용하는 재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오브제 도구들이 다양합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작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그 형태 없이 이렇게 하는 추상회화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이 조금 더 제 스스로가 발전해 나기를 제 스스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110일 CM에서 뭐 작년에도 이제 전시를 한 바가 있어요. 뽀띠마르세 미술전인가요? 그걸 했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미술품을 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작을 그리는 작가 황정경입니다. 저는 공작에 소망과 희망을 담는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평소의 작품들은 공작의 꼬리깃에 어떤 것들을 치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하거나 희망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수문장에는 솔트 시리즈 작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달에 했던 개인전에서 솔트라는 전시를 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다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작품들에서는 거의 바다 생물들을 많이 주로 그렸는데 바다 생물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안녕과 그런 희망을 뜻하는 공작을 같이 작품에 넣었습니다. 이번 페어에서 제가 했던 솔트 작품을 보시고 바다 환경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희망하는 것들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에는 사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전시로 말하면 거리로 나온 예술 이 전시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전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내년에 개인전 위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작가와 관객들이 직접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작가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작품을 판매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황정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작가 안혜주입니다. 저는 빛을 소재로 빛이 공간에 들어와서 치유되거나 아니면 그 생명력으로 희망을 갖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우울한 감정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의 작품을 보고 치유받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작품은 빛 스며들다 2024 작품인데 오일로 작품했는데요. 이 작품은 예전에 했던 작품을 완성한 건데 빛이 공간에 스며들어서 그 공간에 스며든 빛으로 인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희망을 얻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숲 스며들다인데요. 아크릴 작업이고요. 풀, 나무, 자연으로 힐링을 얻는 작품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이런 공간, 실내 공간에 자연 빛이 들어오는 걸 모티브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은 자연, 그러니까 풀, 나무를 보면서 작업에 영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저의 그 작업은 치료, 그런 힐링의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소재로 삼아서 작품으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아트페어하고 해외 레지던스 입주 작가도 해볼 생각입니다. 미남이 전통적인 소재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제 작업에는 길조를 상징하는 가릉빙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얼굴에 몸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인물이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화사한 모라를 배치해서 조금 더 길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람객에게 제 작품을 선보이고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에서 영감을 주는 부분은 저는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그림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진행하는 수문장 아트페어랑 기간이 겹칠 것 같은데요. 건너편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작은미술관에서 2인전이 10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과 만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와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작가 김효정입니다. 저는 이번 수문장 아트페어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트 봉봉이 캐릭터 시리즈를 러브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 러브 시리즈는 일상 속에 느끼는 행복감을 통통 튀는 색감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 있는 이 하트 봉봉이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일상의 행복감과 사랑을 전달드리기를 이번 수문장 아트페어로 통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거기서 얻는 그런 형상이나 색감을 통해서 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요 그림들을 자유롭게 스케치로 옮긴 다음에 디지털 드로잉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형상들을 좀 덜어내서 캔버스로 추후 옮기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덜어내는 이 행위들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이 도형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행복을 느끼고 그 단순함에서 오는 그런 색감과 형상들로 많은 분들에게 그런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일상에서 저희가 흔히 걷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런 요소들로 통해서 주로 영감을 많이 얻는데요. 세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선과 면이 모여서 이 도형적인 모습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단순함에서 저는 작업에 영감과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이 회화와 디자인 작업을 계속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어나가고 싶고요. 다양한 분들과 함께 콜라보도 진행하고 싶고 아트페어나 일러스트 페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제 그림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나를 재해석해서 작업하고 있는 현대 미나 작가 김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칭 복작가로서요. 긍정의 에너지를 그림으로 작업하고 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저의 기본 작업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시리즈는 제가 2023년 겸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때 선보인 작품인데요. 복을 받고 편안한 일상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른 잎의 파초는 미나에서 부기, 선비의 정신, 기사회생을 의미하며 물고기는 행운과 재물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들 노력하여 꿈을 이루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미나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자연 모든 거에서 영감을 받는데요. 어느 순간 그 이미지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떠오르다가 이 불꽃놀이처럼 순간적으로 탁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남겨둡니다. 제가 이 현대미라는 장르에서 지금 작업해온 지가 11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부단하게 성실하게 계속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불우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화가 김대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둥동에 작업실을 갖고 있고 4명의 작가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해서 일반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감성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문장 아트페어에 출품한 작품도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저의 그런 작품 세계관에 맞춰서 일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소소한 이야기들, 흔히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회화로 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나 대중적인 거를 옹호하거나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흔한 것도 예술적인 감성이 있어야 그것의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것이 곧 삶에서의 행복의 가치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서 아름다움을 빼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은 뭐 소소한 이야기, 그 다음에 5층에서 본 거리, 그 다음에 뭐 병점역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지나가는 정류장에서 봤던 그런 풍경들도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나? 이런 게 이렇게 재밌었나? 또 소소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저희 작업실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그 건너편에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창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아래층에 있는 길을 보거나 잠깐 빨래를 뭐 널러 나오거나 뭐 이런 풍경들이 겹쳐서 보이는 풍경이 있어서 되게 재밌다. 이런 것들이 참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라는 스틸샷을 찍어서 거기서 이제 작업의 어떤 모티브로 삼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대중들의 삶, 우리 뭐 대중이라고 하면 일부 저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소시민들의 삶이 그 안에서 이제 정체되는 것을 저는 좀 거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이 뭐 거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일상은 일상의 축적으로 인해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묻혀버린 일상이 될 텐데 그 일상 하나하나에 그 재미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어떤 감성과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중과 같이 소통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리,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풍경, 아파트에 보여주는 어떤 이런 베란다 풍경, 그런 것들이 저의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의 활동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의 삶과 또 일상적인 삶을 이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우리가 계몽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흔히 대중문화 내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면, 그러니까 뭐 한 예로 든다면 어떤 먹방과 같은 K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어떤 문화에 대해선 이런 것들을 회화로 조금 비판하는 작업을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미술 또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전국에 계시는 애호가 분들께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하고 또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라는 게 예술인들이 이렇게 비영리적인 활동으로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술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집에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소장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우리 많은 작가님들의 어떤 그 삶을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셨으면 감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윤미정입니다. 제가 원래 그 작품 3개를 냈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렸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나를 표현한 가시적인 표현은 아닐까 싶은 생각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캔버스 안에다가 함축되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즐거움의 표현은 꽃이 되고 또 어두운 표현이 있거든요. 어두운 거는 그 과거의 나의 어릴 적 어두움에 캔버스 안에 함축돼서 제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공감했던 것을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번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 엄마랑 항상 손을 잡고 공원을 가게 되면 그 꽃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작약이에요. 그 작약의 밭을 지나가게 되면 엄청 고혹적인 향이 나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커다란 꽃을 내 그림 캔버스 안에 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 작약꽃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작약꽃이 그 배경에 따라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작약꽃의 향기를 기억하고 그 향기를 캔버스에 담아서 나만의 그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언니들하고 다른 거에는 소통을 할 수 없는데 그림만큼은 진짜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 먹어서까지도 계속을 활동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작가 윤영희입니다. 수문장 아트페어에 제가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것이 저에게 좋은 계기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삶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머릿속에 그 앨리스를 생각하면 그냥 혼자 슬쩍 그냥 미소 짓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팍팍하고 이 힘든 일상을 조금 벗어나고 싶은 상상 속에 앨리스를 저는 그려나가고 싶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그 소녀의 마음으로, 왜 어렸을 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도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앨리스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다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팝아트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저는 주로 토끼라든지 고양이, 물론 앨리스, 그리고 여왕, 그 트럼프 해서 그 수많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약간은 좀 유니크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법에 새로운 기법을 더해서 더 많은 작업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 햇빛 시리즈 3점을 출품했는데요. 캐릭터들을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행복한 추억 여행 같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저의 그 유쾌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했었는데요. 천진난만하고 꾸밈 없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나 표정들을 통해서 작업에 대한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하고 귀여운 캐릭터들을 볼 때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또 저의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모습들도 생각나면서 그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햇빛 시리즈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청구전과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시진 않았지만 미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배우고 싶어 하셔서 제 재능도 기부하고 함께 훌륭한 작품들을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시에 추천해 주신 이동숙 교수님과 수원문화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문장 아트페어가 저 같은 시인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활기찬 미술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가 정세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먹 갖고 놀았지. 학교 다닐 때는. 칼날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크릴 쓰기 시작하는 거죠. 동양화 같지 않은 동양화. 그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2년을 갔다가 집사람 따라서 집사람 공부하는데 영국에 뉴카슬에 둘 밥 해주고 나중에 그림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있을 때 저도 뭐 탈춤도 해보고 옛날에 이런 굿도 해보고 다 했는데 과연 우리 게 뭔가
근데 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가야 제일 한국적인 게 뭘까?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막사바라고 금동 방가 사유상이 있어요. 그림 또 하나는 그게 2019년에 그렸는데 그거는 3일 100주년 기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전자가 있고 개다리 소반에 민들레 같은 게 있고 까마귀 같은 것도 있고 저항이라든가 요새는 정자에 내가 빠져가지고 정자를 많이 그리는데 한거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꽂혀 있는 게 정자는 한 10년 됐나 봐요. 그려온 게. 그리고 요새는 당산나무. 옛날에다 굿을 해가지고 굿이 좋아요, 지금도.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예. 장구도 잘 쳤어요, 그때. 진짜 무당하고, 공연도 하고. 근데 왜 조그만 거 요새를 안 그리냐 하면 부직업으로 벽화를 하다 보니까 벽화는 실제로 우리가 원안을 만들지만 그건 그 주인, 돈 주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그림이라.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당산나무 그려봐. 그 되나? 인형부터 해서 무슨 말이나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지 안 되잖아. 내가 제작하는 거니까 보통 3m, 4m 롤 사다가 이렇게 한 3장 그림은 다 날라가더라고. 10월 21일 날 수업 민미업 전시가 있는데 뭐 올해 작가상 그래가지고 개인전 하라고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놀러 오세요. 술 드릴게. 끝나고 나면 술 먹거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레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여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이야기들이 제 개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대학원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들과 결합을 해서 한 종교 집단 내에서 제가 놓인 성차별적인 상황과 성폭력적인 상황이 어떻게 제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드로잉이나 페인팅 혹은 설치 등 다른 방향의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펜드로잉 작업입니다. 2022년 예쁘고 하찮은 목숨수 작업을 할 당시에 매일같이 여성이 살해되거나 실종되거나 혹은 뭐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매일같이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단청을 배우고 있었는데 단청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건물의 천장 위에 정사각형 틀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도안 중에 그 목숨수 도안을 배울 당시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면서 목숨이라는 글자를 형상화시켜서 천장에 그릴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잘 살고 잘 죽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정작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여성들의 목숨은 정말 하찮고 정말 가볍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수 작업을 할 때 최대한 작고 가볍고 예쁘게 그리고 하찮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소품으로 냈던 2022년작 목숨수였고요. 그 작업을 그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 찍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이 이야기로 목숨수 글자를 예쁘게 그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직 할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수를 덮은 이미지인데 시신을 마주하면 눈을 감겨주잖아요. 눈을 감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선을 덮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숨수 글자 위에다가 선을 덮는다는 느낌으로 펜드로잉을 하기도 했고 예쁜 목숨들, 예쁘게 취급당하는 여성들의 목숨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빽빽하게 펜드로잉을 진행했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거운 이야기인 만큼 좀 더 가볍게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련의 작업이 이번에 출품한 숨을 덮은 것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출품한 숨을 덮은 것 작품은 아직 완전히 끝난 작업은 아니고요. 프린트한 이미지를 다 쓸 때까지 각각 다른 패턴으로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모두 작업을 마친 뒤에는 한옥 천장 반자에서 따왔으니 한옥 천장 반자 형태로 구획을 나눠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아 작가 전경아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여성미술동인 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문장 아트페어에 출품한 작품은 3작품인데요. 공원산책 1, 2, 또 행복한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공원산책 1은 평화로운 모습을 구현을 했고요. 공원산책 2는 어떤 풍요로운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정원은 어느 그 가을날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이 행복해 보여서 정원을 의인화해서 제목을 행복한 정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숲, 들판, 길, 그냥 평소 지나다니는 어떤 골목 같은 곳에서 만나는 잡초나 꽃이 다 영감을 주는 것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OTT 영화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영화 속 장면도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훌륭한 작가들과 함께 전시하면서 제 시야를 넓히고 배우고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기회의 장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는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